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저번 주 금요일 날 확실하게 양봉을 이쁘게 그리면서 끝나주는 모습이 보여졌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갭상승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오늘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나서 신주들이 막 상장을 했죠. 근데 약간 떨어지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래로 떨궈서 물량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씩 주가를 올리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좋다라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위치를 이렇게 톡톡 건드려주면서 이 위쪽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 소화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매우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라는 공약들 때문에 현재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원전의 대장주, 한국에선 누굽니까? 네, 두산중공업 이 종목이죠. 당연히 실제로 공사가 연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역시도 쭉 올라가서 회사 자체의 덩치를 키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두산중공업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보자면 첫 번째 뭐 원전, 뭐 좋은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수소, 이쪽도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분야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걸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사업 역시도 커질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스터빈입니다. 이 수소나 완전 친환경으로 바뀌기 전에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가스터빈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터빈을 전 세계로 봤을 때 다섯 번째로 완성을 했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 하이브리드로 수소와 엮여갖고 가스 수소터빈 이 역시도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캐시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 가지가 좋은데 나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해상풍력인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국내 1등 사업자예요. 근데 이 이 후보가 과거에 유세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해상풍력 저거 왜 하느냐 어민들 많이 힘든데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문정부 때만큼의 주목도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 쪽에서의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약간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이 세 가지에서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지금 상황은 나쁠 거 없구나. 되게 좋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좋은 모습들은 주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급이랑 연결해서 보았을 때 현재 위치는 매우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량 소화 잘 되고 그리고 매집이 충분히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도 뚫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될 뉴스가 뭐가 있을까를 하나 살펴보면은 저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이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러시아가 귀가 없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핵시설, 그러니까 핵시설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 시설 근처를 막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 끝난 게 아니라 막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하나라도 터진다? 원전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이 심리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큼은 좀 조심을 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상으로도 이 플러스가 이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지켜주면 참 좋을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자면요. 일단 최근에 나왔던 요 자리 있잖아요. 네, 갭상승 후에 음봉 나오고 이 윗골이 달렸던 요 자리 이 위쪽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 이 구조적인 이 주가의 레벨업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 11선이 차근차근 올라와 줄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횡보해주다가 지지받고 올라가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가 이탈이 된다라고 해서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닌 게 최근에 11선 부분을 계속 딛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11선 지지해주는 모습까지는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21선도 괜찮은 대안이 되어줄 것이고 말이죠. 이 두 가지 라인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써먹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 이전 저점까지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상으로 보면은 이탈 안 할 것 같은 가능성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여요. 자, 그렇게 쭉쭉 보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어디를 돌파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이 매물대 자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본전에 왔을 때 내 물량 던지는 그런 물량들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한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아마 이 약간 조금 올라가더라도 조정의 자리가 여기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데 여기를 갑자기 훅 하고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3만 원 약간 아래 부근까지 이전 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이런 걸 정리해서 한번 본다면 자, 지지라인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좀 더 보다가 여기 위쪽 매물대 잘 소화해주고 매물대 돌파해준다. 고점 부근 그 이상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두산중공업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요. 두산중공업 우리의 마음을 그동안 많이 아프게 했던 종목이에요. 한데 이제 회사가 정상화를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다시금 물량 소화까지 진행을 하며 괜찮은 모습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이전 고점을 뚫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길 바라며 저는 이 두산중공업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시작인데 힘들지만 잘 헤쳐나가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